신민아님 눈썹을 보면 로 바뀌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청순은요, 화장을 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화장이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더라고요. 너무 진해지거나 세 보이는 인상, 촌스러워 보이거나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디테일에 미친 뽀용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순한 분위기로 주목받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신민아님, 김민아님, 정채연님, 이 세 분 모두 분명히 화장은 되게 연해 보이는데 사진을 찍어도 이목구비는 뚜렷해 보이고 영상에서는 또 생기가 있어 보이고 웃을 때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저도 이 메이크업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분들이 흑발이 워낙 잘 어울려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청순은요, 화장을 덜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화장이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때 느낀 게 얼굴의 분위기는 큰 변화 하나보다는 작은 선, 색, 질감들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요, 이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요즘 청순 메이크업의 원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요 뒤에서는 신민아님의 메이크업을 따라하면서 우리 뽀짝이들이 따라하기 쉽게 튜토리얼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눈썹과 눈화장이에요. 세 분이 모두 눈썹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안 그린 게 아니에요. 빈 공간을요, 하나의 면으로 채우기보다는 결과 선을 살려서 본래의 눈썹 사이에 짧고 가는 선을 이어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눈썹 모양은 분명히 정돈이 됐는데 얼굴 위에 진한 프레임처럼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화장도 같은 원리입니다. 섀도우를 한 가지로 넓게 바르지 않고 눈 앞쪽과 눈꼬리 그리고 점막 주변과 애교살처럼 필요한 부분에만 스킨톤 음영과 로즈빛을 부분 심어줬어요. 그래서 섀도우 색이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방 트임 효과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민아님을 한번 볼게요. 이 신민아님의 표정이 유독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눈 모양이 긴 반달형이지만서도 애교살이 둥근 반원 형태를 띱니다. 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좀 이따 화장 따라할 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요 피부와 얼굴 선이에요. 제가 요번에 신민아님 플래시 터뜨린 사진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앞볼보다 요 턱 외곽이 오히려 더 뽀송하게 피부 표현 처리가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외곽을 밝히면 좀 부해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턱 주변에 칙칙한 그림자들이 오히려 정리가 되면서 하관 선이 훨씬 매끄러워 보이고 상대적으로 파우더를 덜 올린 요 앞볼 부분은 광과 블러셔가 살아나면서 더 앞으로 입체감 있게 솟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김민아님하고 정채연님도 마찬가지로 피부 화장을 굉장히 얇게 표현하면서 피부 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되 홍조나 주근깨는 살리고 앞볼과 콧등에 솟아오르는 반사광은 얇게 남겨냅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순은요, 예전과 다르게 얼굴 전체가 매트하거나 번들거리는 화장이 아닌 정돈할 곳과 살아나야 하는 곳을 명확히 나눈 것. 세 번째는요, 블러셔인데요. 세 분 모두 앞볼에 색이 있는데 이상하게 블러셔가 예쁘다 보다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색조가 따로 놀지 않고 얼굴 전체의 온도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민아님은 앞볼에서 시작한 요 색이 광대를 부채처럼 감싸고 김민아님은 피부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홍조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정채연님은 눈 밑과 앞볼이 피치빛과 핑크빛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웃었을 때요, 앞볼과 옆볼이 따로 놀지 않고 얼굴 전체가 매끄럽고 건강하게 올라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화장이 연한데 왜 사진에서는 눈이 유독 또렷하지? 정답은 속눈썹인데요. 길이가 아니라 속눈썹의 뿔이에요. 속눈썹의 끝을 길고 두껍게 만들면요, 속눈썹 자체가 먼저 보이면서 화장이 되게 진해 보여요. 그런데 뿌리 쪽의 농도만 잡아주면 아이라인이 두껍지 않아도 눈동자 주변이 훨씬 뚜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화장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카메라나 플래시에서는 눈의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미대 다녔을 때 사람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눈 전체를 진하게 선으로 따주는 것보다 동공 주변을 진하게 한 번씩 그려주는 게 훨씬 눈빛이 살아나 보이더라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았어요. 이 세 분의 다섯 번째 메이크업 전략은요, 제가 이 메이크업을 따라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인데, 요즘 청순은요,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메이크업이 아니라요, 분위기를 연결하는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눈썹은 가볍고 눈빛은 또렷한데 편안하고 또 볼에는 혈색이 있고 그리고 피부는 촉촉하지만 정돈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술은 과하게 커지지 않으면서 본래의 표정과 이어져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각 부위가 따로 화려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 있는 느낌, 편안한 느낌, 건강한 느낌. 그래서 화장이 보이지 않아도 분위기가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BBC 채널에 김미나 배우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장면도 제가 봤었는데요. 저는 또 이 인터뷰가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 메이크업이라는 게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기술도 되겠지만 내 얼굴에 이미 있는 매력을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영상이 뭔가 신미나님, 김미나님, 정채연님처럼 생기자는 말이 아니라 이 세 분의 메이크업의 원리를 같이 잘 분석하고 요소를 알아내서 내 얼굴에 잘 맞는 그 요소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보고 뽀짝이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직접 제가 따라해보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 몰랐던 디테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광대를 블러셔로 왜 부채 모양으로 감싸는지, 그리고 쉐딩을 왜 얼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요 스마일 라인 때 도드라지는 부위에만 하는지, 그리고 애교살은 왜 눈매와 다른 곡선으로 잡혀 있어야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지, 왜 속눈썹이 끝이 아니라 뿌리 중심으로 강조를 했는지. 지금부터는 이 세 분의 메이크업 공통점을 직접 제 얼굴에 적용하면서 각각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뽀짝이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이 촉촉한 느낌은 내되 땀과 유분도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같이 보시죠. 안녕, 쌩얼용용입니다. 튜토리얼에 진짜 꿀팁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렌즈 말씀드릴게요. 우리 뽀짝이들이 제 렌즈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이 렌즈는 오렌지의 레인블랙인데 요즘에 셀럽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껴봤는데 밤 되니까 좀 건조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훌라라든지 이물감 같은 게 많이 없는 편이라 좋았습니다. 스킨케어는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이제 여름이니까 조금 더 피부결 보강을 해줄게요. 여름에 땀도 유분도 진짜 넘치잖아요. 그래서 리퀴드 마스크 중에 이 마몽드 포어 컨트롤 이 제품을 써줄 건데요. 이걸 쓰면 확실히 땀이나 기름이 올라와도 막 넘치는 수준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도 여름에 화장이 예쁘게 보존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크림도 셀퓨전시 쿨링 기능이 들어간 선크림 써줄게요. 원래 셀퓨전시 선크림 잘 쓰고 있었는데 이 쿨링 기능이 더해지니까 진짜 딱 바른 부위만 이 바람이 조금만 닿아도 차가운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기초 해주실 때 이렇게 쫀쫀한 느낌으로 해주셔야 좀 이따 얇은 화장도 오래가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컨실러 밑작업을 피부에 스미는 느낌으로 해줄 건데 얇은 화장할 때는 이런 좀 스며드는 컨실러가 좋더라고요. 촉촉한 느낌? 첫 번째로 민트 컬러로 코 끼임 없이 하려면 이 코 틈에서 좀 띈 다음에 점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이때 핑거 퍼프로 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기존에 베이스 퍼프 쓰던 거 활용해서 두들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붉은기가 확 사라지는데 건조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연어 색깔 컨실러 활용해서요. 이렇게 점 찍어서 저 여기 되게 지금 거무딩딩 하잖아요. 이것도 조금 넓게 커버를 해줄게요. 자, 이제 피부톤까지 이렇게 균일해졌으면 파데 얹을 준비가 됐겠죠? 파데는요, 오늘 지속력을 위해서 조금 좋은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이 두 개 섞발해줄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실키스테이는 제 피부에는 조금 건조한 감이 있긴 한데 그 단점을 보완해줄 게 바로 이 디올 포에버 글로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촉촉한 피부 표현 들어갈 때는 미스트 한번 뿌려서 쿨링감을 좀 줄게요. 스파츌라 브러쉬를 써서 따로 펴발라줄 건데요. 세 분 모두 피부가 진짜 탱글하고 광이 나는데 피부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 피부가 비칠 정도로 브러쉬가 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광이 나면서 얇은 피부 표현이다. 그게 바로 청순의 첫 챕터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좁은 영역들을 많은 양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양 조절이 어렵고 나중에 화장이 금방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은 부위 먼저 많은 양을 도포해주시고 양이 적어질수록 좁은 부위에 도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퍼프에도 촉촉하게 미스트를 충전해서 이 경계라든지 조금 뭉친 부분을 펴발라주듯이 두들겨줄게요. 이때 코 옆에 우리 여름에 되게 잘 끼고 몽글몽글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끼인 부분은 최대한 이 틈에 바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코 볼 쪽만 이렇게 이중 터치 들어가고 여기 콧틈에는 바르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콧만 발랐는데도 피부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평소에도 출근 전이나 등교 전에 해줄 수 있는 예쁜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유분이 올라오기 전에 여름에 준비할 때 유분 빨리 올라오잖아요.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이 신미나님 메이크업에서 플래시를 터트렸을 때 보면 얼굴 외곽이 유독 밝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마에도 광 없이 거의 꾹
꾹꾹 눌러주셨더라고요. 특히나 눈썹 뼈 이쪽. 그래서 중심부의 광은 살짝 살려주되 외곽 위주로는 광을 죽여서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쉐딩 대신에 만들어줄게요. 그래, 퍼프가 이렇게 커야 좀 두들길 때 시원한 맛이 있지. 좀 이따 블러셔를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감쌀 거라서 옆광대 안까지 파우더가 타고 들어오지는 않을게요. 자, 이제 세밀하게 파우더 터치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브러쉬를 활용해서 눈두덩이에 살살살살 얹어주시고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를 아주 살살 터치를 해주세요. 좀 이따 눈썹을 섀도우 타입으로 그리고 펜 타입으로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화지가 좀 더 서걱서걱 사포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금 도톰하게 눈썹에는 세밀하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파우더 할 때도 코틈 위주보다는 코 주변 위주로. 파우더를 코에다가 안 하면 오후에 화장이 무너지잖아요. 아예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코도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콧대 옆에 여기다가 한번 터치하고 볼도 살살살살 터치해주고 콧망울 여기 U자로 그렸을 때 이쪽도 좀 쉐딩 대신에 1차로 가로로 한번 쉐딩 우리 끊어주는 부위 있죠. 거기에 살살살살 파우더를 두들겨 주시면 여기 코끝에 동그랗게 광이 하나 남고요. 자, 이렇게 파우더까지도 계산적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또 파우더를 전략적으로 하는 걸 알려드리는 영상 정말 귀하죠?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블러셔 해볼게요. 이더앤 썬릿 치크밤인데요. 살짝 이런 느낌? 광도 너무 예쁘게 나죠? 부채 모양으로 옆볼을 감싸면서 해주기 위해 작은 핑거 퍼프를 활용해줄 거고 여기 이제 미스트를 뿌려서 써줄 겁니다. 두들겨서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촉촉하게 잘 먹여주고 정면에서 신미나님 얼굴을 딱 봤을 때는 블러셔의 포인트 영역이 여기 눈동자 중앙이 아니라 조금 옆이에요. 그러니까 눈동자 끝과 콧망울이 시작되는 점, 이 영역이 바로 블러셔가 가장 진해야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포인트를 짚고 나서 점점 부채 모양으로 넓어질 건데요. 눈뼈 모양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위쪽 먼저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아래가 뭉쳐서 블렌딩이 안 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계 부분 위주로 두들겨서 살짝 퍼뜨려줍니다. 이때 퍼뜨릴 때는 어디까지 터치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광대를 감싸서 구렛나루 직전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메이크업 공통적으로 세 분이 특이한 것이 블러셔를 딴 데 안 칠해요. 진짜 블러셔를 볼 영역에만 딱 합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랑 달라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고 눈썹은 가성비 아이템 스킨푸드 아이브로우인데요. 신미나님 눈썹을 보면 15년 전하고 요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결로 바뀌었잖아요. 결. 우리도 비록 이 섀도우지만 결을 따라서 그려줄 겁니다. 일단 끝에 눈썹 산의 두께라든지 내 눈썹의 길이를 잡아줄 건데 좀 짤뚱한 눈썹을 만들어줄 거고요. 신미나님을 보면 결을 살리면서 눈썹의 빈 곳도 그냥 냅두셨더라고요. 대신 눈썹 앞머리가 연하고 뒤로 갈수록 진해지게 해서 선명한 인상은 또 유지해줬어요. 그리고 김미나님도 그렇고 신미나님도 그렇고 여기도 진하지만 눈썹 앞부분도 좀 뭉친 듯이 살짝 진해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이런 뭉친 부분도 펄이 많아 보이게끔 한 번 더 칠해서 내 눈썹 여기 쏘를 주겠습니다. 눈썹 밑에가 너무 아치보다는 조금 일자로 이렇게 눈썹 결을 그려줄 수 있는 신상 라이너를 써줄 거거든요. 눈썹이 막 수검댕이 될 걱정 없이 이 결감을 살짝씩 심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주고 나서 여기 밑에가 좀 더 정돈이 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클리오의 아이라이너 써주시면 좋은데요. 좀 지저분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터치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쉐딩으로 얼굴 조각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조각법이 조금 특이하고 비슷하거든요. 쉐딩 컬러를 잘 보면 그레이시한 컬러가 있고 조금 웜한 컬러가 있는데 저는 웜한 컬러를 택할게요. 왜냐면 미나 언니가 좀 웜한 색깔 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면 웜해질 수 있긴 한데 어메이징. 쉐딩을 전체 다 하기보다는 여기 웃었을 때 여기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이 표정을 따라가는 조명 윤곽이에요. 그 턱 아래도 조금 잘라서 이 세 분의 특히나 동글동글한 얼굴형을 조금이나마 소미서 해볼게요. 구렛나루 부분에도 쓸어줄 건데 이 안으로 타고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강도 조절을 잘 해줬기 때문에 쉐딩도 이렇게 뭉침 없이 얇은 화장 위에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입술 화장 들어갈 건데요. 평소랑 다르게 볼하고 입술 같은 좀 튀는 색조를 신경 써서 하고 나서 눈의 명암이나 코의 명암을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이 누디한 립 프라이머를 립 라인 가려주는데 써줄게요.
그래서 입술색이 좀 없어지면서 사람이 아파 보이기 시작했는데 립밤은 제가 지금 개발 중인 립밤 샘플 중에 비슷한 색감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색감 테스트 중이라서 이 색깔로 나올지는 본연의 입술 모양을 따라가서 하되 입술 중앙 오버립이 아이돌 분들하고 다르게 많이 되지 않고 여기 입술 끝에 있죠, 여기. 가로 길이를 넓히듯이 발라주면 이렇게 가로가 좀 인매가 확장돼 보이면서 좀 더 웃상 느낌이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미남님도 여기 밑에보다는 윗꼬리 근처를 좀 더 오버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입꼬리 근처를 오버립을 하고 위에를 오버립을 하진 않겠다. 이제 입술에 발랐더니 볼이 조금 연해진 느낌이 또 들어요, 상대적으로. 아까 입술에 발랐던 포인트 컬러 있죠? 그거를 이렇게 손등에 다시 덜어서 핑거퍼프의 좁은 영역으로 묻혀주고 좀 더 진하게 담아서 여기 입술이랑 좀 더 통일감을 주고 혈색을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팔레트는요, 저번에 올렸던 클래시 누드 블러링인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달라는 뽀짜기들이 되게 많았어서 제가 이번 화장에 들고 왔어요. 꼭 이렇게 진한 화장이 아니더라도 연한 청순 화장에도 예쁘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베이스 컬러를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거는 유분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연한 화장 베이스로 깔아주는 색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뮤트한 느낌의 오트밀 브라운 컬러와 이 혈색이 좀 더 도는 로즈 빛깔의 베이스 컬러를 반반으로 섞어서 눈 앞머리와 눈꼬리 끝 위주로 깔아줄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신미나님의 메이크업 핵심, 여기 눈 애교살을 동근 타원 느낌으로 표현할 건데 내 눈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동자 중심 쪽 있죠? 여기를 다른 곳보다 1.5배 정도 도톰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끝에 갈수록은 살짝 다시 모여서 이렇게 얇게 올라가기. 이렇게 하면 눈동자 중앙이 좀 더 둥그레 보이면서 애교가 있어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이따 블렌딩하면 날 수 있거든요? 이건 아이돌 화장이 아니기 때문에 빡센 애교살이면 또 안 돼요. 이 피부 결대로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베이스 컬러로 한번 싹 파우더 코팅 해주듯이 얹어서 좀 깨끗한 느낌을 살려주고요. 오늘 라이너는 홀리카의 소이 로즈와 멜티드 헤이즈를 활용해서 해볼 건데 이렇게 팔레트에 2개 채워서 왔어요. 가장 먼저 이 로즈 컬러 활용해서 밑트임을 해줄 건데 너무 과하게 하진 않고 이렇게 뭔가 번진 느낌? 두터운 느낌으로 1차로 살살만 해줄게요. 아까 애교살 그려줄 것 같았던 가이드의 음영 있죠? 그쪽을 상상하면서 타고 음영 잡아줍니다. 이제 이런 진하지 않은 헤이즐 컬러 써줄 건데 아이라이너 그릴 때 너무 꼬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해줄 거예요. 꼭꼭꼭꼭 찍어가면서 눈꼬리 끝 위주로 보강을 또 해주고 그러고 나서 애교살 라인의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줄 거예요. 시미나님, 김미나님 사진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애교집이 딱 잡혀 있어요. 웃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도 눈동자 중앙으로 가장 두껍게 하되 끝까지 유사한 강도로 이런 음영을 또렷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눈 주변에 음영감과 생기감이 더해진 붉은빛을 눈 끝 위주로 좀 더해줄 거예요. 이런 뾰족한 총알 브러쉬를 활용해서 아까 그 라인을 스머징 하듯이 이렇게 칠해주고 애교살 앞까지 살짝 뾰족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어줄게요. 그러고 나서 클래시 누드 블러링에 이 펄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눈동자 쪽 있죠? 여기 생기를 살려줘야 확실히 눈에 생기가 더 돋아나면서 눈동자가 탁 잡힌 느낌이 들어요. 미니뷰러까지 써서 속눈썹 앞쪽과 뿌리 끝 쪽을 좀 더 세심하게. 속눈썹은 자연스럽고 긴 이 속눈썹을 활용해줄 거예요. 테무에서 구매했고요. 살짝 이런 느낌의 울먹한 느낌이라서 구매를 하긴 했었는데 이걸 내가 언제 쓸까 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 쓰게 되더라고요. 속눈썹 풀도 화장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 듀오의 갈색 접착제 써줄게요. 이게 길이감이 되게 긴 속눈썹이라서 속눈썹 위에다가 붙이기보다는 속눈썹 아래쪽에 이렇게 붙일게요. 마지막 것만 위에서 붙여서 눈이 트여 보이는 효과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속눈썹 붙이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는 제가 분석한 것처럼 속눈썹 뿌리 중점으로 해줄 거거든요. 속눈썹 뿌리 쪽에 지그재그 조금씩만 해서 또렷함만 심어줄게요. 이제 이 청순한 코 쉐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영역을 진짜 잘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색감을 너무 진하게 써서도 안 되고요. 배우분들은 콧뿌리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어요. 또 여기로 뻗어나가는 다이아몬드 꼭지가 안화 구조를 따라서 눈매를 더 매력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콧 망울을 해줄 건데 여기 있죠? 여기가 가장 진합니다. 밝은 컬러로 콧대와 콧망울 사이를 넓게 그리고 이제 좀 더 진하게 잡아주고 싶다. 조금 콧망울 끝
여기 밑에 부분 좀만 더 쉐입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눈 아이홀 파진 C자 커브 부분의 시작점만 살짝. 이 쉐딩 기법의 특징은요. 쓸어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조심스럽게 한 땀 한 땀 씹듯이 터치를 해줬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쉐딩하시면 너무 진해지거나 세 보이는 인상, 촌스러워 보이거나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느낌은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름철 유지력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 외출을 할 것 같긴 한데 미스트로 한번 픽서 코팅하듯이 뿌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콧대에만 하이라이터를 심어줄 거예요. 저는 오헤이오의 이 제품 써봤고요. 엄청난 스킨톤인데 이런 진주알 같은 광이거든요. 코끝에 똥! 진주알 콩이 아니라 U자를 그려가면서 이 진주 하이라이터를 굴리듯이 코의 윤곽도 제대로 살려줄게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툭툭툭툭 모공 메워주듯이 이렇게 매끈 광이 코에 예쁘게 생기거든요. 자, 이제 화장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얼른 스타일링하고 돌아올게요. 네, 저는 스타일링을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특히나 손에 익으면 정말 너무 쉬운 메이크업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정말 손색 없는 고급스러운 또 메이크업이기도 한데요. 저도 앞으로 오늘 했던 메이크업을 토대로 좀 자주 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또 제 영상 마지막쯤에는 항상 우리 뽀짝이들이 저의 사담을 듣고 싶어서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죠. 제가 또 요즘에 럭셔리 뷰티에도 많이 빠져서 왜 카리나님이 썼던 샤넬 립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셀럽분들이 사랑하는 백화점 뷰티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좀 이제 사서 모으고 있는데 그걸로도 좀 화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김미나님 화장 때도 샤넬 섀도우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뽀짝이들이 빨리 보시고 싶어하던 올영템으로 대체하면서 저의 욕심을 조금 누르긴 했었거든요. 당연히 내 콘텐츠는 뽀짝이들을 위한 콘텐츠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요. 그래서 뭐 샤넬 섀도우라든지 립이라든지 김미나님, 카리나님 아니면 정채연님이 디올 립밤도 쓰셨다고 했는데 그런 리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막 커버 메이크업은 아니라서 이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제 얼굴에 맞게 불어 넣어봤기 때문에 신미나님과 김미나님을 감히 담지는 못했지만 뽀짝이들에게 맞는 메이크업, 뽀짝이들이 고민했던 요소들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면서 저도 참 재밌었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 뽀짝이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머리는 항상 콘텐츠 생각, 뽀짝이 생각들로 바쁜 요즘입니다. 너무 감사한 고민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뽀짝이들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땡큐.